이번 주에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그 다음에 주가 폭락, 코인 폭락 사태는 계속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요. 거기에다가 미국이 이제 곧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고 한국은행도 0.5% 인상 단행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자 빌린 그 돈 빌린 분들은 더 아우성이 되게 됩니다. 민심이 더 악화됩니다. 거기에 지금 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탈락한 분들이 네. 이제 이의 신청 막 하고 확인지급 신청했거든요. 어허. 부지급 통보가 속속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지급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민심 더 악화됩니다.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대책 이제 요거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발표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너무 황당한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어. 아니 여러분, 국민 여러분, 재벌 대기업, 멀쩡한 재벌 대기업 엄청난 코로나19에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네. 국민들이 고통받는 와중에 오히려 떼돈을 벌고 오히려 지난 코로나19 중에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대처 잘해서 경제 성장률 OECD에서 1, 2 다투면서 수출도 잘 뗐습니다. 최근엔 좀 둔화됐지만 네. 그래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누린 재벌 대기업들 그중에 0.03%도 안 되는 25% 최고세를 내는 법인세는 수조원을 깎아준다는 사람이 네. 그 수조원은 대기업에게 주는 건 안 아까운가 보죠.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이번에 고물가 대책으로 제가 그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600억 딱 배정해서 맹비난했습니다. 600억이면 1인당 만 원이니까 600만 명 그것도 선착순으로 주고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500억 늘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 600에서 500억, 1,100억. 1,100억. 그러면 1인당 만 원이니까 1,100만 명이 음. 선착순으로 받고 끝나는 겁니다. 네, 좀 지금 시장에 미흡하다? 가보면 네. 당근, 배추, 양파, 뭐 감자 뭐 2배 안팎 뛰어 있습니다. 네. 식용유도 그렇고 거기에 쿠폰이 이르면 3, 4천 원에 붙어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인당 한 5만 원 정도는 돼야지 살 때마다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지원금 가스금 도는데 그래 네.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고통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음. 근데 1,100만 명한테 만 원 주고 끝내는 겁니다. 그것도 선착순이에요. 아니 물가 대책, 민생 대책에 선착순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명은 물가 인상에 고통을 받고 나머지는 물가 인상 고통 없습니까? 그게 대책의 전부예요. 네. 커피 온도 할당 관세를 없애겠대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커피 온도가 네. 수입가가요 200원, 300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아. 부가세 없애면 얼마 없어지는 거죠? 20원, 20원. 30원 없어지는 거예요. 음. 자, 박정호 커피 카페 사장님께서 네. 20원, 30원이 내려가면 커피 요금 내립니까? 2,000원, 3,000원에 팔던 거 네. 2,980원에 팔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어렵죠? 커피 카페 주인 사장님들 뭐라 그러냐면 네. 아니 느닷없이 그거 발표해가지고 소비자들은 커피값이 내려가는 줄 알고 온다는 거 이제. 네. 근데 20원이 내려간다는 20원. 볶음 커피, 볶아서 들어오는 커피, 로스팅된 커피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해당도 안 되고. 그래서 이른바 별다방이 뭐 이런 데는 다 전혀 가격 인하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 별로 혜택도 없는 걸 발표해가지고 그러게요. 국민들은 알고 봤더니 하나도 인하도 안 해. 오히려 카페 사장님들만 커피숍 사장님들만 지금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렇네. 이게 이런 거에 대책으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럼 사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다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 저소 뭐 극빈층에게 뭐 지원 단가 조금 올린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네. 600만 명에서 600억에서 1,100억으로 늘린 거 안 한 것보다 낫죠. 근데 지금 거의 체감 물가가 네. 지금 시장이나 이렇게 외식이나 해보면 체감 물가는 30% 뛰어 있거든요. 근데 임금 인상은 하지 말라고 극박지르는 자들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가 되면 버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공공요금을 동결해주거나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를 확 줄여주거나 그게 중요하다. 예, 아니면 임금을 최고의 수단은 임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임금은 못 올리게 하고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부동산 부자들에 특혜를 주면서 네. 올해 그다음에 6억 이하 재산세는 지금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요? 10% 정도 올라가는 거로 잡혀요. 오. 왜냐하면 공시가 현실화되면서 재산세가 많이 올라갈까봐 세부담 예. 상한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세금이 매년 아무리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는 비율을 정해놨어요. 그 세부담 상한선으로 억제됐던 게 그대로 적용되니까 오히려 지금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이 줄어들었거든요. 윤석열 정부의 조치로 줄어들 전망인데 네. 6억 이하의 재산세, 6억 이하의 주택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가 10% 늘어난 걸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더 열받는 어떻게 거죠.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세부담 상한선뿐만 아니라 6억 이하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가로 별도로 예를 들면
부동산 부자들의 인하된 만큼은 인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공정하게 느껴지겠죠.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민들과 중산층에 대한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럼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수존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는 아주 자기들 일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재벌 대기업이고 자기들이 부동산 부자잖아요. 이게 지들의 이익을 늘리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네. 그렇게 독일처럼 대중교통 할인 조치해달라. 12,000원 내면 한 달 내내 무료로 버스, 마을버스 전체를 이용하게 해달라. 얼마나 지금 여기저기서 하소연했고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대책이 절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예. 되는 그런 정책은 나오지 않고 좀 생색내기 생색내기 뭐 비효율적인 전혀 정책만 나오고 효과적이지 있다. 않고 오히려 황당한 재벌 대기업 특혜가 지금 왜 나옵니까? 그래요? 오히려 법인세 정상으로 걷어서 네. 방금 말한 것처럼 교육비, 주부비, 통신 이자비, 교통비 줄여주는 장. 2학기 때는 지금 잘못하면 등록금도 인상되게 생겼어요. 등록금 자유로 한다고 하니까. 박순애 장관은 네.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다. 박순애가 지금 네. 엄청난 하자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됐어요. 윤석열 정권의 핵심 수뇌부의 생각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본인은 지금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긴 했지만 네.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그다음에 동료 교수들이 다 등록금 규제 풀어야 된다고 네. 대학 당국이 난리인데 하하. 쉽지 않을 겁니다. 학생 학부모들만 주고 난 일단 등록금까지 올라가면 12중고가 되는 겁니다. 12중고. 12중 예. 계속 늘어나는 아니 고통이요. 계속 실제로 지금 늘어나는 정책 거기다가 민영화까지 되면 13중고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원희룡이 지금 민영화한다고 막 난리 피우고 있잖아요. 뭐 하나 희망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돼요? 여러분 거기다 도시태핑도 없어요. 청와대청원도 없으니까 네. 다음 주에 20%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아니면 민심은 조금 더 지켜보잖아요. 예. 다다음 주 20% 떨어집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예. 20%까지 사과나 간다. 반성이나 근본적 쇄신이 없으면요. 지금 또 국민의힘 정당 자기들끼리 싸움 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지금 똥 다음 묻은 과정도 개가 6개월 겨묻은 개를 뭐라는 꼴이고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막 총체적 난국이네요. 물어뜯는 꼴이기 때문에 네. 그 누구 편 들어줄 필요도 없어요. 음. 그렇잖아요. 국민들 여론은 뭐 이준석 편도 있을 거고 이준석을 징계하는 사람 편도 있을 텐데 네. 냉정히 말하면요, 그건 둘 다 문제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물어뜯고 있는 거예요. 편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냥 동반하락만이 윤석열 정권과 네. 국민의힘당의 지지율 동반하락하는 것은 동반 하락할 수밖에 이 추세를 없다. 거스를 수가 없을 것이다. 거슬 수 없다.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의 예언. 근데 30% 이제 내려온 걸 맞추셨지만은 당연했다, 당연한 거였다라고 예, 누구나 예언할 수 있고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전망할 거다라고 수 있는 하셨는데 거였기 때문에 20%대 하락은 글쎄요, 이게 요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쉽지가 않다라는 저는 얘기도 그렇게 간다고 있는데. 봅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미- 정말 맞추면은 이미 윤석열 지금- 정권은 예. 지금 2달 만에 사실상 내임덕에 빠져 있습니다. 뭐 네. 하나 좋은 정책 하나 나오진 않았잖아요. 발표된 정책이 재벌 대기업 법인세 대폭 인하해주고 네. 그 다음에 공기업들 민영화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국민들을 열받게 하고 우려하는 정책 말고 나온 게 없어요.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보면은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원장 국정원에서 고발해가지고 예. 검찰이 이제 바로 수사 배당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국정원 압수해갈 수도 있고 이것도 지지율이 하는데 하락 원인이죠. 이런 게요? 자, 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를 못하겠습니다. 박근혜 때 이명박 때 얼마나 불법으로 부당하게 개입했습니까? 댓글 그래서 국가 국정원에서 정보원이 돈도 아니라 주고 박근혜. 국가 댓글원 네. 국립 댓글원이 된 거 아닙니까? 맨 댓글이 하나로 정치에 개입이 나오고 그런 오명을 했고 그 수사한 자가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윤석열이 어. 국정원에 무슨 특별감찰관도 정치검찰을 보내고 기조실장도 정치검찰 보냅니다. 자기 채찍근을. 네. 그래가지고는 한다는 짓이 그동안 국정원이 정치 일제를 개발 안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건 너무 잘한 거예요. 국민들도 그건 너무 잘한다고. 그 틈에 정치검찰이 권력을 장악한 거죠. 사실상 국정원의 권력이 빠진 틈에. 네. 그걸 그러니까 국정원 수사에서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다음에 국정원이 빠진 권력의 공백에 정치검찰로 권력을 쟁취하고 정치 수사를 일삼으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윤석열인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 다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하면 불법이라고 수사해놓고 그걸로 인기를 얻었던 자가 네. 다시 국정원이 전면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겁니다. 아.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뿌렸잖아요. 예. 아니 전직원장 2명을 이게 고발할 일입니까? 전혀 사유도가 되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네. 예를 들면 조용히 수사를 한 것도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정보기관에서 본인들이
보도를 벌여서 전직 원장 2명을 고발했어요. 그럼 국내 정치에 아주 노골적이고 네. 아주 직접적이고 어. 앞으로도 제대로 개입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입니다. 모든 걸 전 정권 탓으로 하는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반감도 큽니다. 국민들 사이에서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국정까지 이렇게 나서잖아요. 정치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황당한데 정치 검찰 공화국은 존마니까 정치 검찰 왕국 봉건 네. 왕국이 된 것도 황당한데 국정원까지 이제 동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동원한 겁니다. 국정원이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전직 검찰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를 뿌린 것도 오랜만의 일이라고 지금 기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노골적이고 그게 직접적이고, 예. 국민들한테도 심판을 받을 거다. 당연하죠. 국민들이 그래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이 말 시원하게 했죠. 네. 아니 잡아라 물가는 안 잡고 왜 전직 국정원장이나 때려잡으려고 하냐. 황당하지 않냐. 라임을 또 맞췄군요. 예, 박지원 원장 이야기 잘한 겁니다. 네. 아니 지금 만약에 전직 국정원장들의 어떤 비위가 있었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 국정원에 감찰해서 조용히 네.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나중에 발표해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네. 그다음에 국정원에 뭐 특별감찰관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와가지고는 정치검찰 오자마자 이 집부터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민심이 이반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대책 안 낼 겁니다, 여러분. 네. 엿먹이는 대책만 나올 겁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애정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이 더 분노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맞설 게 민심에 부응해서 좋은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전 정권을 사정을 해서 국면 전환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게 정치검찰의 특기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집단에. 네. 그동안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기들이 평생. 아하. 그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예. 아니 김건희, 한동훈, 정호영, 뭐 최은순도 수사하는 자들이 무조건 전 정권 탓만하고 문재인 정부 잘한 것도 있는데 민주주의 진척시킨 것도 있는데 촛불시민혁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도 있었고 네. 물론 부동산 민심,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 악화된 것은 잘못한 건데 그걸 국민들 균형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잘못한 것은 바로 잡고 잘한 것은 계승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만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이긴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지난 정부가 잘한 건 계승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이러면 청와대 총무 같은 경우는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격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이러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게 평가를 받고 예, 있고. 등록금 인상 억제하는 건 잘한 겁니다. 네. 근데 대학들이 재정이 문제가 있다면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등록금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세계 최고의 등록금인데 미국, 일본하고 함께 네. 여기서 더 올리겠다는 더 올리게. 것은 망언이고 망동이죠. 모든 게 이렇게 엉뚱한 겁니다. 어?